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제트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5G 리뷰를 하면서 저희 집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서도 5G를 쓰는 게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다운로드 속도가 33.1 Mbps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그 속도를 개선해 보려고 방법을 안 써본 게 아니에요. 나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해봤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들어오는 네트워크 속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 중 상당수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집합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같이 단독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빠른 회선이 아예 안 들어오는 집도 있고요. 오래된 동네는 회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동네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포기하고 지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댓글에도 뭐 공유기를 바꾸면 나아질 것이다, 뭐 세팅을 와이파이를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도 꽤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또 우리 집 와이파이도 측정해봤는데 DK님 집 수준밖에 저희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컴퓨터나 IT 방면에 그렇게 돈을 아끼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 측정할 때 저희 집 공유기는 꽤 좋은 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넷기어의 AC1900이라고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 같이 생긴 무지막지한 공유기를 그때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꽤 성능이 좋은 공유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와이파이 속도가 그거밖에 안 나왔었던 거예요. 이거를 심지어 한 대 썼던 게 아니고 두 대를 써가지고 음영 지역을 없애겠다고 두 대로 와이파이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처음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요 AC1900을 메인으로 한 대를 쓰고, 그리고 요런 식의 요건 이제 IP타임 그 와이파이 익스텐더인데 와이파이 확장기죠. 요거를 사용했는데도 그닥 그렇게 속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확장기가 후져서 그런가 보다 해서 결국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AC1900 그 모델을 두 개를 구입해서 강력하게 와이파이를 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무슨 수백 평짜리 뭐 대저택도 아닌데 넷기어 공유기 두 대면 뭐 와이파이 음영 지역이 생겨서 뭐 속도 저하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은 없지요. 그래서 충분히 속도가 나아질 걸로 기대를 했으나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원인은 그러니까 와이파이 신호의 강도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주 획기적인 개선을 체험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링크시스의 벨롭이라는 그 메쉬 와이파이 시스템입니다. 메쉬 와이파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노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노드를 여러 군데 깔아가지고 메쉬망, 그러니까 그물망으로 와이파이의 그물망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럼 공유기와 공유기 해가지고 와이파이 확장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전혀 다를 게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메쉬 와이파이를 도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왜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공유기를 두 대 이상 그렇게 브릿지 모드로 확장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겪으셨을 거지만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공유기와 이 공유기가 같은 이름으로 사실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지만 아마도 기기가, 그러니까 뭐 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망을 이쪽에 연결했을 때 혹은 이쪽 공유기에 연결했을 때 그 전환이 되면서 중간 지점에서 그 전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처럼 같은 이름의 설정으로 그 와이파이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상하게 그 하나 쓸 때보다 더 느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때가 있으실 텐데, 저희 집에 이제 테스트용 기기들이 뭐 하나씩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요 메쉬 와이파이망은 각각의 노드가 분산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정확한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메쉬망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기술 자료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요 링크시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메쉬망이 와이파이 익스텐더랑 뭐가 다르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 메쉬 와이파이를 저희 집에 설치를 해봤는데 결과는 대박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개선됐어요. 사실 뭐 이론적인 차이가 어쩌고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속도가 개선이 됐더라, 그럼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게 이론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명확한 개선점이 있다라고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냥 제가 한 달 이상 그냥 꾸준히 사용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넘게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게 한 달 동안 에러가 한 번도 없었고 메쉬 와이파이망이 확실하게 속도가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과 동일하게 벤치비 어플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다시피 다운로드 속도나 업로드 속도나 지난번 측정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숫자가 나왔죠. 다른 거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공유기를 그 메쉬 와이파이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속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링크시스 제품을 꼭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메쉬 와이파이도 이런 식으로 개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체험해본 거는 링크시스 벨롭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링크시스 벨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메쉬 와이파이는 표준이 아니어서 다른 회사 것들이랑 호환이 되거나 다른 회사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링크시스 벨롭 제품군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트라이밴드 시리즈 요 노드 3개짜리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좀 세트 구성 중에 조금 비싼 축에 속했고, 듀얼밴드나 아니면 요 개수를 줄이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저는 사실 기왕이면 한 방에 끝판왕으로 가자 주의기 때문에 이렇게 3개짜리 트라이밴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노드를 하나 떼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링크시스 벨롭의 노드는 그냥 하얀색 네모난 기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기둥 밑에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밑바닥에 아답터 구멍 하나 하고요. 그리고 램포트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고요. 인터넷이 들어오는 첫 번째 노드에만 요 랜 케이블을 꽂아주고, 나머지들은 아답터만 꽂아주면 더 이상 설정할 건 없습니다. 설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모든 설정이 핸드폰 앱에서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시스 앱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이렇게 그냥 하드웨어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구매하시면 요거랑 그 벽 같은데 설치하기 좋으라고 이런 받침대를 줍니다. 벽에다 걸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받침대를 벽에다 설치한 다음에 그냥 노드를 이렇게 얹어 놓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진짜 건드릴 게 없고요. 제가 지금 노드 3개 중에 하나를 빼왔잖아요. 이걸 빼왔는데도 네트워크가 전혀 끊기지 않습니다. 메쉬 와이파이의 장점 중에 뭐 복원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빼와도 나머지 2개가 알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이 아니라 메인 인터넷이 들어오는 그 노드만 살아있으면 네트워크는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링크시스 앱을 보여드릴게요. 링크시스 앱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공유기 같은 거 사용할 때 보셨던 그 웹 기반의 그런 설정 창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시보드 보시면 지금 29개의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뜨죠. 장치들 보시면 뭐 TV며 보면 이렇게 쭈루루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나오고, 속도 점검 창에 들어가 보면 속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일 가까운 노드를 뜯어왔기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전혀 떨어지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2개 정도만 설치해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벨롭 관리를 보면 지금 거실, 부부용 침실, 사무실 3개 중에 지금 하나가 사무실게 오프라인으로 떴죠. 제가 지금 사무실 걸 뜯어온 건데 하나가 이런 식으로 끊어졌다고 나오고요. 이게 꼭 처음부터 여러 개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처음에는 뭐 1개나 2개로 시작해도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제품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새로운 제품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품 설정 마법사가 뜨거든요. 이걸 시작하게 되면 그냥 설명에 따라서 뭐 아답터를 꽂아주고 그냥 적당한 위치에 놔라, 이 정도만 해주시면 다른 모든 설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정된 메쉬 네트워크는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하나의 공유기를 쓰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면서 설정에 신경을 쓰시거나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그 넷기어 공유기 2개가 요 링크시스 트라이밴드 3개짜리 세트보다 비싸요. 심지어 저는 2개만 써도 됐던 상황이니까 더 저렴하게 더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저도 예전에 그 메쉬 네트워크 리뷰들을 여러 건을 봤는데, 이게 뭐 음영 지역을 해소해준다 뭐 이런 리뷰만 있었지, 이게 실제로 그냥 공유기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보다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테스트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도입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혹시나 저처럼 공유기를 여러 개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사용하시든지 하면서 속도에 불만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에러 때문에 속 썩이셨던 분들은 저처럼 메쉬 네트워크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설치해놓고 신경 쓸 거 없지요? 그리고 속도 더 잘 나오지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핸드폰 앱으로 통제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iOS 앱이 있어요. 근데 왜 윈도우나 맥OS,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핸드폰 기기에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광고하러 나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돈 주고 샀고요. 근데 제가 공유기도 바꿔보고 와이파이 익스텐더도 바꿔보고 하면서 온갖 삽질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자라는 생각으로 40몇만 원을 투자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링크시스에서 협찬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거절했었거든요. 그때 받을 걸 그랬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안 와이파이 문제로 골치를 좀 썩이셨다면 링크시스 벨롭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얘기들은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로도 방문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